자, 산림 측량 및 GIS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측량의 실제에서 각 측량 우리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앞 시간에 트래버스 측량 이야기 했어요. 그죠? 다각 측량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래버스 종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결합 트래버스냐, 폐합 트래버스냐, 트래버스 망이냐. 그래서 결합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각을 연결해서 가는데 시점과 종점이 다른 거고요. 그죠? 네, 폐합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시점과 종점이 같이 되는 형태들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래버스 망은 그 안에서 다시 다각망이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그런 형태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하고 관련한 측각법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교각법, 편각법, 방위각법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측량되는 각들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트래버스 망이나 폐합 트래버스가 가장 정확한 측량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다각형의 내각의 합이라든가 외각의 합이라든가 이런 구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각 관측 시에 오차 점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차가 발생했을 때 각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라든가 그래서 뭐 폐합 트래버스에 대한 거나 아니면 결합 트래버스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뭐 아마 방위각하고 방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진행할까요? 자, 그럼 잠깐 다각형의 내각, 외각의 합 구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폐합 트래버스를 하다 보니까 다각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삼각형의 내각의 합, 여러분들 이제 180도 외우고 계시고요.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 외우고 계시죠. 오각형, 육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540도입니다. 육각형의 내각의 합은 720도입니다. 이거를 굳이 각형마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삼각형만 잘 그리면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사각형은 삼각형이 2개, 그죠? 2개 나오죠? 그 다음에 오각형은 삼각형이 3개 나오고요. 그죠? 육각형은 삼각형이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사각형은 180 곱하기 2. 예. 오각형은 180 곱하기 3. 그럼 되겠네요. 그죠? 이런 걸로 식을 풀어서 하면 삼각형이 1개입니다. 삼각형은. 그래서 내각이 됐고요. 자, 사각형은 꼭지점이 4개예요. 꼭지점이 4개인데 삼각형은 2개 들어가요. 그래서 180 곱하기 2는 360도가 되고요. 오각형은 꼭지점이 5개, 삼각형이 3개, 육각형은 꼭지점이 6개, 삼각형이 4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요거를 잘 만들면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180도 곱하기 꼭지점 마이너스 2 하면 되겠네요. 그죠? 4에서 2개 되니까 4 마이너스 2 하면 2고요. 5 마이너스 2 하면 3이고 6 마이너스 4 하면 6 마이너스 2 하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2를 하면 네, 내각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각형의 내부의 한 점과 각 꼭지점을 연결해 삼각형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그냥 꼭지점을 연결한 건데 그게 아니라 다각형 내부의 한 점을 만들고요. 그 점과 삼각형을 만드는 게 만들어지죠. 오각형이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지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내각의 합을 구할 때는 네, 삼각형의 2각의 합만 필요합니다. 그럼 가운데 각의 합은 총 360도죠? 그래서 삼각형 5개를 곱해주고 그거에서 360도를 빼주면 될 것 같은데 식을 한번 볼까요? N각형 내부의 한 점과 각 꼭지점을 연결해서 N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N각형이 N개가 됩니다. 삼각형이. 그러면 N개의 삼각형 내각의 크기 합에서 내부 한 점 주의, 그러니까 점이 다 모이는, 삼각형이 다 모이는 내부 한 점 주의 360도를 빼면 내각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180도 곱하기 N-360도를 하니까 얘를 180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180 곱하기 n-2가 되는 거죠. 이래도 180 곱하기 n-2고
위쪽 같이 그냥 삼각형을 그려도 180 곱하기 n-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외곽의 합을 한번 구해 볼게요. 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와 그 외곽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얘를 갖고 할까요? 60도입니다. 외곽이 60도인데요. 그 외곽과 인접한 한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됩니다. 항상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의 크기 합 플러스 외곽의 크기 합은 180도 곱하기 n이 됩니다. 그럼 사각형이니까 n이 4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n각형의 외곽의 크기하는 합은 180 곱하기 n-n각형 내각의 크기 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0 곱하기 n, 이건 전체 외곽 크기의 합이고요. 마이너스 180도 곱하기 n-2를 합니다. 얘를 풀어 제끼면 180도 곱하기 n-n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얘가 n은 사라지고요. 180 곱하기 2가 되니까 360도입니다. 따라서 외곽의 합은 어떤 다각형이든지 360도로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각 관측각, 이제 관측각 조정하고 관련돼서 각 관측의 오차 점검입니다. 이런 트래버스 측량은 세부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결정하는 측량이다 보니까 정확해야겠죠. 따라서 관측이 완료되면 그 측각치를 기하학적 조건과 비교해서 오차가 허용한계 내에 있는지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측정치의 오차가 허용한계를 넘는다 그러면 재측정을 해야 되고요. 허용한계 내에 있다 그러면 오차를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조건에 만족하도록 정리하면 끝나요. 허용한계 내에 있을 땐, 허용한계 외에 있을 땐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수준 측량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각을 관측한 후에 발생한 오차 EA가 오차 허용 범위보다 작을 때는 오차를 조정하고 허용 범위가 클 때는 다시 관측한다. 앞에서 얘기했죠. 트래버스 측량에서 수평각 허용 오차는 2의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A 루트 n입니다. 여기서 엡실론 n은 한 측정에 발생하는 오차고요. 그 다음에 루트 n은 전체 각을 관측한 관측수를 루트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2a는 오차의 합입니다. 그래서 시가지의 경우는 30초 루트 n에서 20초 루트 n 정도 안에 들어오면 OK가 됩니다. 평탄지의 경우에는 60초 루트 n에서 30초 루트 n 사이에 들어오면 됩니다. 산림이나 지형이 복잡한 경우에는 좀 더 오차 허용 한도가 높죠. 90초 루트 n에서 60초 루트 n 정도에 들어오면 그냥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조정만 하면 되고요. 이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측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꼼꼼하게 조심스럽게 측량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폐합 트래버스의 관측각 조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폐합 트래버스라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 아니군요. 토목학하고 삭갈려서 자, 앞 시간이 아니라 앞장에서 폐합 트래버스 이야기를 했어요. 기지점과 시점과 종점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동일한 트래버스고요. 첫 측점이 마지막 측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폐다각형. 딱 닫혀있는 다각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중에서 이제 내각을 관측한 경우인데요. 다각형에서 내각의 총합은 180 곱하기 n-2가 되므로 관측한 내각의 총합 알파는에서 180 곱하기 n-2를 빼면 0이 되면 끝납니다. 근데 이때 0이 되지 않고 오차가 발생한 경우를 각오차라고 하게 되죠. 그 각오차는 전체 관측한 내각의 총합 마이너스 다각형 내각의 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곽을 관측한 경우인데요. 내각이 아닌 외곽을 관측하고 넘어갔을 때는 각각의 측점에서의 내각은 360도 마이너스 알파 시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알파 하면 이제 요거죠. 알파 1 하면 이거, 알파 2 하면 내각, 알파 3 하면 내각, 알파 4, 알파 5 내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N각형이라 그러면 쭉 풀어 헤치면 이제 이런 식이 될 거예요. 360도 마이너스 알파 1 플러스 360도 마이너스 알파 2 플러스 360도 마이너스 알파 n까지 가고 요게 180
n-60도 곱하기 n-2하고 같아야 됩니다. 뭐 빼기 하면 0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거를 이제 풀어서 해치면 이렇게 될 거예요. 360도 곱하기 n- 외곽의 총합이죠. 네, 관측각의 총합은 180 곱하기 n-2랑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서 풀고 하면은 결국은 외곽의 총합 마이너스 180도 하시면 180 곱하기 n+2 하시면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관측 오차다라고 관측각 오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편각을 관측한 경우예요. 그래서 자, 전 측선의 가상의 연장선과 현 측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편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래서 편각을 관측했을 경우에는 다각형의 경우 출발점과 종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편각을 관측한다면 그 편각의 합은 한 지점 둘레의 각들의 합과 같으므로 외곽의 합이 이제 똑같죠. 36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360도가 되니까 결국은 관측 오차는 전체 관측각 마이너스 360도 해주면 되겠죠. 이게 0이라고 그러면 오케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서 관측각을 조정을 하면 해결이 되겠죠. 결합 트래버스의 관측각 조정입니다. 결합 트래버스란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앞에서 얘기한 거죠. 기지점에서 기지점으로 측량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모두 좌표를 알고 있는 경우예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측정과 마지막 측점에서의 좌우선을 긋고요. 이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좌우선 안쪽에 기지점이 있느냐 아니면 외부에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둘 다 바깥에, 둘 다 안에, 아니면 한쪽만 바깥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나눠질 건데요. 먼저 좌우선 외부에 있는 경우죠. 지금은 W 같은 형태가 됐죠. 바깥쪽으로 됐습니다. 벌어졌을 텐데요. 이때에 넘버 1에서의 넘버 1P를 바라볼 때의 방위각은 알파 P가 될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알파 P가 되죠. 넘버 1P의 알파 P예요. 그럼 넘버 1에서 넘버 2까지의 방위각은 베타 1이 내각을 측정한 거죠. P에서부터 넘버 2까지의 이제 내각을 측정을 했는데 얘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알파 P를 해주면 가뿐하게 방위각 계산이 됩니다. 자, 넘버 2에서 넘버 3의 방위각, 넘버 2, 넘버 3의 방위각도 이거는 넘버 1에서 넘버 2의 방위각 마이너스 180도 플러스 베타 2를 해주면 됩니다. 우회각이라서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넘버 3에서 넘버 4의 방위각, 넘버 3에서 넘버 4의 방위각을 하면 넘버 2, 넘버 3의 방위각 마이너스 180 플러스 베타 3 해주면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넘버 NQ의 방위각, 마지막에 NQ의 방위각은 넘버 N-1, 넘버 N-1 지점에 서부터 넘버 N까지의 방위각, 요 방위각 마이너스 180 플러스 베타 N을 해주면 계산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Q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식으로 이제 쭉 다 합쳐보면 이걸 다 이제 계산을 해서 합친다면 하나로 풀어져야 되니까 마지막 알파 N을 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알파 P 플러스 베타 1, 베타 2, 베타 N까지 쭉 다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180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해주면 계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 헤치면 알파 N은 알파 P 첫 방위각 플러스 측정한 각의 합 마이너스 180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각 측선의 방위각을 이렇게 구해요. 첫 번째 측선의 방위각, 두 번째 측선의 방위각, 세 번째 측선의 방위각. 세 번째 갈 때는 이 각도 세 번째까지 합쳐진 거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각 관측 시 필연적으로 오차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오차를 점검하려고 그러면 알파 P 마이너스 알파 N 플러스 베타의 합 측정값의 측각의 합 마이너스 180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해주면 우리가 계산이 각이 오차가 얼마나 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지전 중 하나가 좌우선 외부에 있는 하나만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OI, out, in, out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면 어떻게 해요? out이고 여기는 Q는 in이죠. 그래서 이건 OI형이네요. IO나 OI나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에 첫 측선의 방위각 P를 바라본 방위각은 알파 P가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넘버 2를 바라본 방위각은 베타 1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알파 P가 됩니다. 물론 가로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뭐 이전 측선의 방위각 마이너스 180 플러스 베타 2를 해서 쭉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Q 같은 경우는 네, 마지막 이전 측선의 방위각 플러스 180 플러스 베타 n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고요? 마이너스 180에다가 플러스 360을 해줘야 돼서 플러스 180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속 풀어 헤쳤으면은 알파 n은 알파 p 플러스 전체 베타 측정각의 합 마이너스 180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 되죠. 아까 앞에서 n 플러스 1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이 됐네요. 그죠?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각관측 오차는 알파 p 마이너스 알파 n 플러스 베타의 합 마이너스 180 곱하기 n 마이너스 1로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지점이 모두 좌우선 내부에 있는 II형, 인형입니다. 그죠? 인형입니다. 똑같이 연결이 되고요. 결국은 식에서 뭐가 바뀌어집니까? 마지막에 n-3으로 바뀝니다. 이 부분만 바뀌어요. 이 부분만 다르죠. 아까 처음에 OO형은 뭐였어요? 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IO나 OI형은 n-1이고요. 그 다음에 II형은 n-3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각관측 오차도 똑같죠. 알파 p 마이너스 알파 n 플러스 이제 요거식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 n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방위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향각이라는 용어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여지껏 측량하는 게 다 방향각입니다. 수평각에서 임의의 기준 방향으로부터 A점을 기준으로 항상 했죠. 이게 이제 방향각이 되고요. 자, 점 A를 기준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각들은 이제 우리가 방향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방위각은 북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직선까지 측정한 박입니다. 네. 0에서 360도까지 표시가 되고요. 360도를 넘으면 다시 0으로 리셋되니까 360을 뺀 값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방위가 나옵니다. 방위는 좌우선, 남북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을 향해서 측정한 수평각을 우리가 이제 상한 방위각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상한 방위각. 뭐 상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높이 이제 각도에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값에 제한이 있었다. 90도로 제한이 된 겁니다. n을 기준으로 동으로 90도, 서로 90도, s를 기준으로 동을 90도, 서로 90도를 측정하는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정 각들은 상호 환산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학 시간에 예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 다 직선이라고 보고 이건 평행선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얘랑 얘는 평행하다고 봤을 때예요. 그랬을 때 각 A랑 각 B는 어떻게 되나요? 동위각이죠. 똑같죠. 네. 그다음에 A랑 C는 막곡지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D를 한번 해볼까요? D. 그럼 A 플러스 D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180도가 됩니다. 그죠?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각.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교각. 두 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만들어지는 교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좌측각, 뭐 우측각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각의 측정은 진행 방향의 좌측각을 측각하는 경우와 우측각을 측각하는 경우에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좌측각의 경우 플러스, 우측각의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자,
측선의 방위각을 이제 모든 걸 다 방위각으로 바꾸면 이제 절대각이 나오는 거죠. 가장 처음에는 북쪽을 기준으로 다 방위각 계산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매번 방위각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이 될 텐데요. 솔직히 지구상에서 나침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서 잰 북쪽하고 나침판의 북쪽하고 청주에서 잰 나침판의 북쪽하고 강릉에서 잰 나침판의 북쪽이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매번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원하는 우리가 정확한 측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 하나만 잡아 놓고요. 나머지는 거꾸로 환산을 해서 다른 각, 내각 아니면 편각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제 방위각으로 환산하는 방법들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측선의 방위각은 앞측선의 방위각 플러스 180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각을 해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앞 여기에서 왼쪽 그림 보면서 할까요? 좌측각일 경우 갖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보세요. 평행하니까 알파가 얘도 알파가 되죠. 연장선의 알파가 됩니다. 그럼 알파에다가 180도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 되죠. 그럼 이제 알파2가 남은 거죠. 여기에서 교각, 요 교각을 더해주냐 빼주냐에 따라서 자, 만약에 교각이 나왔다. 교각이 160도다. 그러면 나머지 요만큼이 교각을 빼주면 나머지 이만큼이 바로 방위각이 되는 거죠. 측선에. 이 형태로 가는 겁니다. 자,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측각을 좌측각을 하냐 우측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값이 이제 계산이 플러스 해줄 것이냐 마이너스 해줄 것이냐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구해진 각이 360도보다 크면은 360도가 큰 각은 없는 거죠. 그 각에서 360도를 빼고요. 구해진 각이 0보다 작으면 360도를 더해서 우리가 그 지점의 방위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각의 경우에는 이전 지점의 방위각 플러스 180 플러스 교각 해주고요. 우측각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교각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편각에서 방위를 또 구해야 됩니다. 근데 편각에서 방위를 직접 구하진 않습니다. 편각에서는 방위각을 먼저 구하고요. 방위각에서 방위를 계산을 합니다. 최초 선의 방위각은 그 선의 방위각이 됩니다. 최초에 한번 방위각을 측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미 측선의 방위각은 앞측선의 방위각 플러스 앞측선과 이루는 편각, 방위각을 구하려는 편각이 됩니다. 그래서 즉 베타2 같은 경우는 베타1 플러스 알파2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측점이 최초의 점에 있지 않고 측선이 반향하여 마이너스 쪽인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그러니까 우측각이냐 좌측각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측선의 방위각, 앞측선의 방위각 마이너스 그 측선과 이루는 편각을 해서 베타3는 베타2 마이너스 알파3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림 볼까요? 최초의 베타1은 베타1은 그냥 방위각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가서 베타2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베타2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베타2를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베타1은 알아요. 요건 베타1이죠. 그죠? 동위각입니다. 얘랑. 자, 그 다음에 우린 뭘 알고 있습니까? 편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요 알파2를 알고 있죠. 그래서 베타2 값은 요거죠?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그래서 베타2는 베타1 플러스 알파2가 되는 거고요. 자, 베타3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방위각 우리가 베타2는 알고 있죠. 근데 각이 줄어듭니다. 편각이 여기 줄어드는 거죠. 그럼 요만큼을 빼주는 거죠. 베타3는 베타2 마이너스 알파3를 해서 방위각이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방위각과 방위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방위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방위각만 이용을 하면 대략 알죠.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269도가 어디야? 그러면 어느 쪽 방향인가를 멈칫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NS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네, 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동과 서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NE, SE, 그죠? NE 앞에 써 있는 순서가 가는 겁니다. SE,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SW, 네, NW 형태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0에서 90도의 각도에 있다. 우리 45도 이야기해 볼까요? 45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45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45도를 한번 넣어 볼게요. 45도를 넣습니다. 자, 45도를 넣으면 1번의 구간에 있겠죠. 그러면은 N4 이건 같습니다. 그죠? 북에서부터 읽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N45 2 표시를 하면 됩니다. 가로를 표시하셔도 되고 표시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N 가로 45 가로 닫고 2 아니면 N45도 2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각도는 표시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90도에서 180도 구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남동쪽 관련된 부분이죠. 남동쪽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S2가 들어가게 되죠. 자, 120도 한번 해볼까요? 120도.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가는 120도죠.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120도니까 남쪽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120도면 여기까지가 120도인 거죠. 이렇게가 120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각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180 마이너스 120 알파2를 해줍니다. 그래서 60도가 되겠죠? S 60도 한 학기가 다 돼가는데 마우스로 글씨 쓰는 거는 최악입니다. 안 되네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180도에서 270도 구간입니다. 그러면 남서쪽이 될 거예요. 그죠? 이 구간이 될 텐데요. 자, 몇 도 해볼까요? 260도 해볼까요? 260도? 260도 해볼 겁니다. 자, 얘는 이제 남쪽을 기준으로 각도를 표시를 하다 보니까 요만큼까지는 빼버려야겠죠. 그래서 네, 260도 마이너스 180도를 합니다. 260에서 180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80도 되나요? S 80 그죠? W가 되는 거죠. 가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구간입니다. 270도에서 360도 구간인데요. 자, 몇 도 해볼까요? 330도 해볼게요. 자, 330도입니다. 자, 330도를 갈 건데요. 자, N에서부터 몇 도 있나가 문제죠. 여기까지 330도니까 360 빼기 네, 33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N 330도 W라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바보짓을 했네요. 네, 360도에서 30도를 빼면 어떻게 돼요? 330도를 빼면 30도만 남죠. 네, 값이 90도를 넘을 수 없는데 자 N30W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다 같이 바꿀 수 있겠죠. 네, 방위를 방위각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방위각을 방위로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 이제 됩니다. 자,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